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자, 황금돼지해에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올해 부동산을 구입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부동산 경매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 영상인 만큼 제가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신중하게 올해 경매 물건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에 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집 하나 갖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아파트 한 10억 주고 하나 살 거면 지방에는 건물을 살 수 있거든요. 3, 4층짜리 건물. 그래서 세도 받고 나도 거기서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사기 힘든데 지금 현재 경매로 내가 집을 산다, 뭐 경매로 건물을 산다, 경매로 무슨 공장을 받는다 이러는 분들을 보시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서울과 그 다음에 수도권 이쪽으로는 대출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913 부동산 대책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9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보시죠. 고가주택 3억 이상 초과하는 거는 0.2%에서 0.7% 올랐어요. 과세 표준이. 그리고 주택 세부담 상한 그 상향을 보면 주택이 3개 이상 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한두 개씩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50%에서 300%로 2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됐어요. 하나밖에 안 돼.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그래서 그 부분이 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괜찮겠죠. 그런데 내가 집 하나 어떻게 대출받아서 좀 사야지 하는 분들은 제재가 굉장히 심한 거죠. 서울은 사기 정말 힘듭니다. 내 돈을 70%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사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낸다고 해도 LTV가 40%밖에 안 나와요. 이게 최대예요. 만약에 다른 데 대출이 있으면 10% 또 깎여. 그래서 30%밖에 안 나와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3억만 대출이 되는 거예요. 네, 작년도 벌써 작년이네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어떻게 하락했는지 여러분 그래프 통해서 잠깐 보실까요? 자, 부동산 하면 그래도 서울이 가장 중심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제가 작년에 8월에 북부지방법원에 아파트 그 경매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 한 3억, 4억 하거든요. 거긴 아파트 하나에 국민주택. 그런데 그게 5천에서 1억이 올랐어요. 경매가도. 그래서 시세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더 상관없는 건 강남인데요. 중앙지방법원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받으러 갔거든요. 거기는 아파트 시세가 현재 시세가 13억인데 18억, 19억에 받아갔습니다. 매물도 없고 오른다고 하니까 전부 다 막 저기 가격만 올려놔가지고 경매가까지 같이 오른 거예요. 보통 경매 그러면 일반 매매보다 좀 싸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한 70%, 80%, 180% 막 이렇게 받아갔어요. 감정가에. 그런데 그렇게 고공행진하던 이 아파트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10월로.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왜 그러냐? 대출도 안 되죠. 그리고 이 거품이 싹 빠진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 바닥을 이렇게 12월까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 아파트 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전망이긴 하지만 이때 잠깐 올라갔던 5천, 1억 뭐 50%, 70% 이렇게 올라갔던 금액은 거품이 싹 빠진 거죠. 지금은 다시 옛날 가격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다시피 거래가 아주 바닥에 누워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는 12월에 국가부도 IMF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20년 전이 딱 생각이 났어요. 1997년, 98년 그때죠. 그때 저희 집도 경매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당하고 지금처럼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보완해주거나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무조건 와서 짐을 다 끌어냈을 때니까. 그래서 저희 집 나갈 때 짐이 막 이렇게 살던 집 앞에 막 쌓이는데 또 비까지 오더라고요. 아, 그 비참함은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고, 어쨌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는데, 자, 지금 또 그 IMF의 기억이 저는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쭉 봤거든요.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다 이런 글자만 눈에 보이는 거야. 네. 경기 불황, 그죠? 경기도나 장기화, 부산도 경기 침체 장기화, 경제위기 11년 주기설과 마주하다. 지금 2018년, 19년이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당했던 1998년 그 경매를 당했던 그로부터 지금 20년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황금돼지회라서 정말 저도 많이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돼지띠에 굉장히 좋은 그런 띠거든요. 제 토끼띠예요. 그래서 토끼띠하고 돼지띠하고는 굉장히 궁합도 좋지만 돼지띠에는 토끼띠가 굉장히 참 잘 돼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했는데 올해 불안한 거예요. 나 좀 기대하고 싶은데 그쵸? 다 온갖 매스컴이 이러니까. 올 연말에 제가 지난 연말에 좀 이렇게 다녀보면 길거리가 이렇게 너무 어둡고 침침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보셨을 거예요. 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때는 사람들이 다 환한 옷을 입어요. 그거 아시나요? 길거리를 다녀보면 옷도 환하고 립스틱도 빨갛게 바르고 아주 화장도 환하게 하고 이렇게 다녀요. 남자들도 얼굴이 희어멀건 해가지고 옷도 밝은 색을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전부 검정 패딩이야. 옷을 그래서 저는 일부러 흰 패딩 조끼 입으려고 하고 운동할 때도 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밝은 옷을. 근데 전부 검정 패딩, 검정 부츠, 거기다 모자도 검정 걸 쓰더라고. 자, 이럴 때는 모든 경기가 다 바닥으로 내려앉아요. 그거는 제가 풍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 황금돼지 띠니까 노랗고 반짝반짝 이쁘잖아요. 이렇게 황금색, 환한색, 흰색 이런 옷을 좀 입고 다니시기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경매로 집을 하나 사야 될까? 사실 우리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불확실, 경기 침체 막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제조업 아니면 큰 회사에 일을 받아서 하는 하청업 이런 회사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봐요. 저희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다 쓰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인건비를 다 못 받아. 그리고 내가 물건을 다 재료를 사와서 여기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납품한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건비도 못 주죠. 재료값도 못 주죠. 공장이 그냥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살던 집은 안전하지가 않죠. 다 부도가 나요. 그러면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희비가 엇갈리는 건데 그렇게 안 되신 분들한테는 정말 비극이고 현금을 가지고 나 이 기회에 집 하나 싸게 마련해야지 하는 분들한테는 좀 희극이 될 수가 있어요. 희비가 교차되는 건데 올해 내가 경매로 집을 하나 사겠다. 경매로 공장을 하나 받아서 내가 사업을 키우겠다. 내지는 내가 경매로 근린주택 같은 걸 하나 사서 노후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9.13 대책 이후로 대출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특히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이런 큰 도시들은 대출이 다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요번에라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하나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내 노후를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대출은 30%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70%의 현금을 모아서 그 돈 내에서 집을 하나 장만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지금 보통 3%에서 4% 그 사이거든요.
신용이 4등급 이내인 사람만 4등급이 넘어가는 사람은 4.5%, 5% 이렇게 돼요. 이자가 그 신용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그 돈 내에서 받으면 이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제2의 IMF가 올 것 같은 이런 시기에는 조금 있으면 이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3년 동안 고정이율로 이렇게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정이율이 없어요.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아는 사람 다 하고 어떻게 신탁으로까지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 5, 60%를 받아요. 지금 4%지만 그게 1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많이 받는 거는 절대 권하지를 않고요. 내가 현금이 한 70%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를 좀 대출로 받아서 근린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임대 좀 싸게 줘서 임대료로 이자를 납입하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후 2025년 그 이후로는 좀 경제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시세 차익을 남겨서 그 집을 또 팔고 전원 생활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작은 거로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를 하나 받아야 되겠다는 딱 2가지예요. 물건은 정말 많이 쏟아질 겁니다. 올해. 그래서 내가 찾는 물건도 많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느 물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다 찾아드리고 권리분석까지 다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집을 하나 꼭 마련하실 분들은 현금이 얼마 있는지 딱 체크하셔가지고 이 기회를 살려서 집을 하나 장만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현금 보유액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이 최고의 투자 기회입니다. 자, 어느 분에겐 위기겠지만 어느 분에겐 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한 장기로 묶어두실 수 있는 분은 최고의 투자 2019년이 될 거예요. 그거 잘 보시고 올해 첫 영상으로 제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내 거 하나 마련하는 그런 황금돼지에 맞는 그런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